일람표가 어디 있냐면은 뒤에 보면은 일람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몇 가지 쭉 있는데 아, 한 6가지가 있네.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 일람표라고 해서 다 같은 일람표는 아니고 여기마다 이제 각각 기능들이 약간 조금씩 다른데 주되게 많이 쓰는 거는 요 일람표 수량이라는 요 항목하고 요 다음에 있는 재료 견적이라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고 기능이 좀 많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특화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거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간단히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할 거는 일람표라는 부분인데, 얘를 클릭해서 쫙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다. 카테고리라고 해서 카테고리 종들이 쭉 있어. 이게 끝이 아니라 휠로 돌려보면 더 있지. 이게 빔 툴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카테고리별로 어떤 물량들을 뽑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예시로 하나 보자. 볼 건데 기둥을 한번 뽑아볼까. 기둥. 근데 기둥도 구조 기둥이라는 게 있고 그냥 기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각각 달라지면 다른 것끼리 물량을 뽑을 수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구조 기둥이라는 걸 선택하고 보면 옆에 보면 요 이름은 그냥 정하는 거니까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얘는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건물 구성 요소 일람표가 있고 일람표 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떤 특수한 키 값을 넣어가지고 그거별로 물량을 뽑는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기본 상에서만 한번 보자고. 그래서 확인 딱 눌러보면 뭐가 뜨냐면은 이런 게 뜨지. 아마 룸 일람표 뽑을 때 다들 한 번씩 봤을 거야. 여기 있는 창이 사용 가능한 필드라는 부분이 얘가 지금 기둥이라는 걸 선택했잖아. 구조 기둥이라는 거를. 구조 기둥 안에 들어있는 속성 정보들이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 있는 게 다냐?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도 몇 가지 조금씩은 더 있어.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게 거의 다야. 거의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뽑아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 한번 볼까? 한번 전체를 한번 다 뽑아볼게. 전체를 이거 클릭하면 전체가 다 일로 넘어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볼 수 있다고 되는 거고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지? 쭉 되는데 빈 칸도 있고 뭐 있는 칸도 있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게 잔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보를 내가 뽑을 거다 그러면은 무엇을 뽑을 건지를 먼저 정하고 뽑아야 돼. 사실은 무턱대고 뽑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다시 이거는 돌려놓을게. 다시 백 보내놓고 자, 구조 기둥을 일람을 뽑는다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전제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콘크리트 물량을 뽑겠다 아니면 철근 물량을 뽑겠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아이템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물량을 뽑는 거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 그래서 콘크리트 기둥을 물량을 뽑는 거에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 최적을 뽑아. 대부분이. 그래야 콘크리트를 얼마만큼 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 물량 그러면은 자 여기서 최적을 뽑을 거니까 여기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최적을 딱 선택하고 보내주면 최적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름을 알아야지. 이름은 유형이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야. 우리 맨날 이쪽 옆에 사이드에서 뭐 600 고르고 뭐 400 골라서 기둥을 바꿔주거나 그리거나 했잖아. 그게 이 유형이 그거를 나타내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 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둥이 기둥 물량을 이제 뽑아보자고. 여기서 요 정도만 해보자고. 확인 딱 눌러보면
이게 약간 버그야. 됐다. 이렇게 유형 이름별로 콘크리트 최저 면적이 쭉 나오지. 근데 이게 너무 리스트가 쭉 뜨니까 보기 힘들잖아. 층별로 좀 구분을 해볼게. 층별로 구분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필드 중에 층, 레벨 뭐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기둥 같은 거 그릴 때 보면 베이스 레벨, 상단 레벨 그런 게 있었어. 특성창에. 그래서 얘는 베이스 레벨별로 추출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베이스 레벨이라는 거를 추가를 시켜주면, 그리고 요걸로 위아래 조정을 해주면 층별로 묶어서 유형별 면적이 나와. 자, 이렇게 되면 또 전체 면적은, 층별 면적은 합계가 나와지는 건 아니잖아. 합계 면적을 구하려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정렬 그룹 파일 중에, 자, 층별로 합계를 구하겠다. 그러면 층별로 묶여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렬 기준을 베이스 레벨로 묶어주고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바닥글에 합계만 써줄게 하고 빈칸도 하나 넣어주고 총합계도 구한다. 총합계 딱 클릭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아직까지는 합계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은 합계를 실행하는 거를 아직 안 한 거야. 좀 전에 한 거는 합계를 보여주는 형태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합계라는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형식에 들어가서 최적에 대한 총합 계산이라는 걸 눌러야 돼. 총합 계산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게 실제적인 합계가 밑에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여기 레벨 이름도 같고 유형,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기둥을 그릴 때 같은 기둥 사이즈로 쭉 그렸잖아. 그러니까 유형도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하나의 유형별로 면적 얼마, 한 층의 면적 얼마, 그렇게 퉁 치고 싶어. 상세하게 필요 없이. 그럴 경우에는 또 여기 들어가서 정렬 그룹 파일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인스턴스 항목화로 해서 지금 이제까지 뽑았던 거야. 이 체크가 되어 있던 거는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던 거고, 얘를 만약에 끄면, 얘를 끄고 보면 항목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모든 인스턴스를 보지 않고 그룹핑된 대로 볼 건데, 그 그룹핑된 기준은, 자, 여기서 조건이 베이스 레벨별로라는 걸, 레벨이라는 기준을, 정렬 기준을 하나 줬기 때문에 얘가 최상당의 그 그룹핑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돼. 아까 레벨로 되어 있는 거 별로 다 묶어버려. 뒤에. 요것도 그러면 이렇게 볼 경우에는 각각 층별로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바닥글은 끄고 빙선도 끄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이렇게 층별로 소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르게 소팅하는 방법이 있거든. 뭐냐면은 얘를 다른 걸로 한번 볼게. 기둥 말고 면적표를 한번 보자. 면적표 만드는 것도 룸 1람표지. 룸 1람표. 또 1람표 부분에 1람표에 가서 룸을 선택해주면, 룸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그리고 뭘 뽑아야 되냐면은 얘도 똑같이 레벨이 하나 필요하고, 번호 하나 필요하고, 룸 이름이 필요하고, 룸에 대한 면적이 필요하겠지. 면적이 필요하고. 이 상태로 확인하면 그냥 전체가 다 보이는데, 자, 아까 나는 항목화를 했을 때 레벨별로 했거든. 근데 이번엔 좀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정렬 기준을 레벨이 아니라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인스턴스 항목화를 끄고 보면은 요렇게 돼. 요렇게 보이니?
이름에 대한 부분은 항목은 다 뜨고, 그런데 한 번씩만 뜨지, 한 번씩만. 하나씩만. 똑같은 이름 없이 한 번씩만 뜨고, 그 여기 사무실이라는 부분의 전체 면적이 뜨는 거야. 요 옆에 레벨이라든가 번호들은 숨어 있는 것도 있고,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 나타나 있는 거는 사실은 요 이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여기 표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는 2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뜨지 않는 거야. 요를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개수라는 게 있어, 개수. 항목별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글자가 여기 레벨이나 번호가 있는 거는 롭이라는 룸이 하나만 있는 거고, 표기 안 돼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어, 3개.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표현을 할 수 없으니 빈칸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실별 이름별로만 면적을 뽑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아까 기둥에 대한 이름 유형별로도 뽑을 수 있는데, 이름 유형이 딸랑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일단 이렇게 한 거고. 다시 기둥 쪽으로 가서, 기둥 일람표에 가서 할 건데, 2층 기둥에 대한 면적만 뽑고 싶어. 2층에 대한 기둥 면적만. 그럴 경우에는 필터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특성창에서 두 번째,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야. 걸러내는 거야. 건데, 아까 내가 2층에 있는 기둥 면적만 뽑고 싶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필터에서 베이스 레벨이라는 걸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으냐, 같지 않은, 위에 있음, 아래에 있음, 뭐 등등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요소냐에 따라서 약간 개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2층만 뽑겠다고 했으니까 같음인데 레벨은 2층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2층만 나와. 2층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해볼게. 3층만 빼고 나머지 층 나오게 하고 싶어. 3층만 빼고. 그러면 필터에서는 같음이 아니라 같지 않음으로 놓고 3층으로 놓고 확인 누르면 1, 2, 4, 5 3층을 뺀 나머지 층의 기둥 면적만 다 나와.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선택하거나 한두 개만 빼는 경우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4층만 남겨놓고 3, 4층에 대한 기둥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3, 4층만 보고 싶어. 자, 필터에 보면 조건이, 아까 어떤 거만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같음으로 두고 3, 4층이라고 했으니까 3하고 여기에 3하고 4를 두 가지만 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같음이라는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템은 무조건 하나씩만 선택하게 돼 있어. 요 리스트에서. 그러니 3층, 4층을 두 개 보이려고 하면 방법은 거꾸로 빼야 돼. 3층, 4층을 남겨놓은 나머지 1, 2, 5 지붕을 빼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같지 않음이 1, 또 베이스 레벨에서 같지 않음이 2, 또 베이스 레벨에서 같지 않음이 3, 4라고 했으니까 5. 지붕은 없잖아, 기둥이. 그래서 지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1, 2, 5를 빼면 3, 4가 남잖아. 그래서 3, 4가 남는지 한번 보자. 얘 또 오르네. 됐다. 3, 4만 남겨놓고 보여.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긴 하지만, 필터에서 더할 거냐 뺄 거냐 방법으로 같으냐 같지 않냐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딸랑 3개만 빼면 되니까 다행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지만 총 8가지 조건을 줄 수가 있거든? 만약에 빼야 될 게, 안 보이게 해야 될 게 8개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방법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이상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은, 자, 나머지 다 끄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필드에서 뭔가를 하나를, 참고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또 추가를 할 거야. 뭘 추가할 거냐면은, 주석을 한번 추가해 볼게, 주석. 주석을 추가를 해놓고, 필드 조건에, 다 빼야지. 주석을 선택으로 해서 얘는 같음이어도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같음을 할게. 같음을 넣고 있다 없다 표기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표기하기 위해서 얘는 1이라고 한번 해볼게. 1이라고 해놓으면 확인 눌러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왜냐면은 주석에 1이라고 표현된 것만 보겠다고 했는데 주석에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얘를 일단 없다고 만들어주고 주석에다가 내가 만약에 2, 3층 것만 보겠다 라고 하면 거꾸로 2층에 1, 3층에 1 라고 표기를 해주면 아까 조건식으로 한번 볼게. 바꿔서 보면 2, 3층만 보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주석이라는 걸 가지고 필터 조건을 내가 입력하는 방법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 얘를 저기도 아까 루미 1람프에서도 한번 써먹어 볼까? 루미 1람프에서도 한번 써먹어 볼게. 필드를 주석을 하나 추가해서 넣고 무엇을 인스턴스를 두고 레벨별로 좋고. 자, 여기서 여기서 보는 거는 좀 헷갈리겠네. 아니, 되겠다. 이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필터링 쓰기가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많은 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가지 있고, 여기다가 사무실, 1층에 있는 사무실, 그냥 막 표기를 해볼게요. 그죠? 아이고. 자, 이렇게 임의로 막 표기를 해놓고, 이 필터 조건에서 주석이 같은데 1인 경우. 그러면 주석에 1이라고 표기된 것들만 찾아서 슈팅을 해줘. 거꾸로도 돼. 거꾸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거 빼고, 필터 빼고. 여기서 빼야 되구나. 자, 이것도 일단은 보자.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있고, 자, 또 좀 다른 걸 해보자. 벽도 한번 뽑아볼까? 벽도 한번 뽑아보자. 자, 벽을 뽑을 건데, 벽을 딱 선택하고, 뭘 뽑은 건지 정하고 가자고, 정하고. 자, 벽도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최적을 구하긴 하지만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일반 그 비닐의 벽 같은 경우는 면적을 많이 뽑아. 혹시 내역 작업을 혹시 뭐 수업이나 다른 거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견적을 뽑을 때 벽 같은 경우는 면적을 뽑아주기를 원해. 업체에서. 그래서 벽체 면적을 뽑을 거야. 그리고 정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고, 자, 면적이니까 여기 찾아보면 면적이라고 있고, 면적. 그 다음에 벽에 대한 이름도 알아야 되겠지. 벽 종류에 대한 걸 알아야 되니까 유형이라고, 유형을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벽도 마찬가지로 어느 레벨이다, 어느 층이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도 똑같이 베이스 구속 조건인가? 베이스 구속 조건 추가 순서만 바꿔주고 잘 해서 확인 눌러주면 쭉 나오지. 또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정렬해서 베이스 구속 조건별로, 두 번째는 유형별로, 그 다음에 합계도 구해볼까? 합계, 층별 합계, 합계만, 형식에서 면적에 대한 총 합계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조금 더 다행히도 좀 정리할 건데, 자, 층이 계속 반복돼서 쓰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유형 이름도 똑같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하나씩 다 뜨게 좀 만들어 볼게. 자,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인스턴스 항목 하나를 끄는 거야. 꺼놓고 확인 눌러주면, 자, 지금은 유형 이름별로 정리를 하게 돼 있어. 이 정렬 그룹화 중에 얘도 한 4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 정렬 기준 다음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얘가 정리를 하게 돼. 그래서 지금은 유형별로 됐으니까 유형별로 일단 정리가 된 거고, 자, 1층, 2층, 3층, 333, 111 여기 똑같이 있는 거는 또 빼고 싶잖아. 그럴 경우에는 베이스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 머리글로 주고 형식에서 베이스 구속 조건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보이지 않게 하고 확인을 두면 이렇게 위에 상단에 층 레벨 들어가고 바로 밑에 유형 이름도 나오고 면적 나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시트에 대한 특정 층을 추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 우리 시트에, 도면 시트에, 자, 뭐 다른 도면도 있지만 평면만만 딱 봤을 때 지금 3층 평면도만 깔려있는 평면도야. 도면이야. 그러면은 이 3층 평면도에는 아까 벽체 일람표들이 다른 층께 보일 필요는 없잖아. 3층 평면도에 해당되는 벽체 물량만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벽 일람표 일단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중에서 3층 것만 보이게 한번 해보자고. 3층 것만. 아까 했지? 필터에 가서 베이스 구속 조건이 3층 같은데 3층으로 확인해주면 3층까지만 보이겠지. 닫아볼게. 그러면 여기에 3층 것만 보이겠지. 우리 평면도 배치할 때 여백이 생기잖아. 그럼 여백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주면 돼. 벽만 넣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기둥, 보, 벽, 슬라브 해당되는 것들을 쭉 추려서 평면도별로 넣어주면 될 거야. 3D 뷰 넣는 거야. 그냥 이제까지 했던 걸로 하면 될 거고. 자, 근데 이런 의미 들지 않냐? 우리가 아까 콘크리트 기둥을 했는데 콘크리트 부분이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기둥도 있고 바닥도 있고 여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 그러면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뽑고 싶잖아. 그럴 경우에 일람표 내용들 중에 보면 일람표 수량에 여기는 항목들로 카테고리 항목별로 돼 있다는 얘기는 그 항목만 뽑게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진 카테고리라는 항목이 있거든. 다진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기 요 옆에 있는 항목들이 다 카테고리라고 불렀잖아. 근데 이 다중 카테고리라는 말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카테고리를 뽑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얘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확인 딱 누르고 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유형도 한번 해보고, 카테고리, 여기 그 대신 카테고리라는 항목이 또 생겨. 그렇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니까, 최적을 또 해야 되는데, 최적을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최적이라는 말이 없어. 최적이라는 말이. 면적도 없고 최적도 없어. 여기 항목별 다른 거 들러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뽑히나 한번 볼게. 다른 요소들이 뽑히나 한번 보자고. 보면은 이렇게 구조 기둥 쭉 내려가서 구조 프레임 다 있어.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물량을 그 층에 대한 콘크리트 물량 어떻게 뽑을 거냐? 여기 1라인표에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재료 견적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 재료 견적이라는 항목이. 여기 보면은 재료 견적도 똑같이 카테고리를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여기도 똑같이 다중 카테고리라는 항목이 있어. 그래서 다중 카테고리 똑같이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뜨는데 얘도 아까랑 거의 유사한데 얘는 그 재료라는 말이 붙으면서 재료 이름이 있고 쭉 내려면 최적이라는 것도 있어. 재료 이름, 재료 최적.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있지. 카테고리도 한번 해보고 자, 유형 이름도 궁금하니까 유형 이름도 요 두 가지를 위로 올려보자. 그래서 확인을 딱 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 카테고리가 구도 기둥도 있고 프레임도 있고 벽, 바닥 뭐 등등등 쭉 있어. 콘크리트 기둥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까지 다 포함해서. 자, 우리 뭘 보려고 했지 좀 전에? 콘크리트 양을 보고 싶었잖아. 그러면은 콘크리트만 나오게 슈팅을 좀 해보자고. 필터링을. 편집에 들어가서 필터 기준이 재료 이름인데 같은 거야. 어떤 거?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 확인 눌러보면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고는 다른 게 없어. 다 이거야. 자,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 이쁘게 보니까 재료 이름이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위로 올라가. 이렇게 놓고 정렬 그룹에서 재료 이름으로 구분을 주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주고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 항목화가 아니라 얘는 꺼버리고 총계 주고 형식별로 최적을 합계해 주면 되겠지. 합계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현장 타설 콘크리트인데 구조 프레임은 유형이 어떤 거에 재료가 총 면적이 얼마다, 기둥은 얼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얼마다 라고 나오네. 혹시 이게 레벨별로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 레벨도 있다. 이게 레벨이 잘 될지 모르겠다. 레벨은 요거 하나네. 레벨은 요거 하나. 그럼 레벨도 그러니까 요거를 레벨 이름 이게 먼저야 되나? 레벨 유형 밖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여기 보면 레벨별로 나오는 게 보이네. 그치? 근데 여기 뭔가가 레벨이 없다는 얘기는 레벨에 관련 없는 게 뭔가 있나 보다. 아니면은 레벨들이 겹쳤거나. 이름, 레벨, 유형. 그래. 그러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 레벨이라는 용어에 겹치지 않는 것들이 좀 있네. 이러면은 레벨별로 또 뽑는 게 조금
아리까리 좀 하긴 하지. 그래도 일단은 뭔가 나오니까. 또 얘도 레벨을 뽑으려면 약간 노가다를 조금 해야 돼.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끼리 모아서 표현을 하면 돼. 이렇게 뽑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도면 시트든 어디든 뽑아야 될 일람표에 대한 기준을 일단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필터링 하던 세팅을 하던 해서 그 값을 도출하는 게 문제겠지. 해야 될 일들이야. 자, 일람표 기능은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를 할 거고,